손흥민 덕분에 엄청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전에서 토트넘 구단 통산 최다 득점자가 되며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한 케인이 자신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손흥민 덕분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 또한 케인에게 동료 손흥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절대 이런 기록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케인이 평범한 선수로 남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의 대기록을 만든 것이 사실상 손흥민의 희생 덕분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리 케인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에서의 267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영국 언론은 케인이 달성한 대기록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면서 손흥민이 케인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희생을 한 덕분에 대기록이 달성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잉글랜드의 레전드 수비수 퍼디난드는 케인을 처음 봤을 때 한계가 뚜렷한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마 손흥민이 그의 한계를 보완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케인은 커리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4번의 결승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중요한 경기에서 침묵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잔부상도 많고 섬세함도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혼자 득점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죠. 그에 비해 손흥민은 빅클럽들에게 강하고 부상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케인보다 훨씬 꾸준합니다. 케인보다 혼자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도 하죠. 이런 손흥민이 없었다면 절대 케인은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라며 케인의 단점을 보완해준 손흥민을 주목했습니다. 케인 역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준 손흥민에게 감사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인은 인터뷰에서 대기록을 작성한 소감을 말하며 사실 이런 기록을 만드는 데는 정말 도와준 친구들이 많습니다. 손흥민은 그 중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선수입니다. 자신이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는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헌신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라며 손흥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케인의 메시지에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케인의 기록 달성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기록을 세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열심히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8시즌 동안 케인과 함께 플레이를 했는데 이러한 특별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가 더 많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며 케인의 기록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케인은 케인의 기록 달성을 축하하는 손흥민의 SNS 글에 하트를 달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언급했듯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케인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격 찬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EPL 역대 최고의 듀오로서 44골로 EPL 합작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EPL과 리버풀의 레전드 수비수 캐러건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케인이 평범한 선수로 남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러건은 사실 잉글랜드에 케인만큼의 능력을 가진 선수는 많았습니다. 그 선수들과 케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케인은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 같은 파트너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케인의 실력이 아닌 행운이기도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없었다면 케인은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역사적인 기록을 쓰지 못하고 레전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며 케인에게 손흥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분석했습니다. 케인의 역사적인 득점에 힘입어 맨시티에게 승리한 토트넘은 풀럼과 프레스턴에 이어 맨시티까지 꺾으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리 네빌은 맨시티전에서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손흥민 중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를 조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 부상은 그를 방해했지만 그는 많은 경기를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충분히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FA컵에서의 멀티골을 포함해 약간의 불꽃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라며 돌아온 손흥민을 환영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올리는 활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손흥민의 활약이 없으면 토트넘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손흥민이 살아나면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살아나자 토트넘은 귀신같이 풀럼, 프레스턴, 맨시티를 꺾으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에게 2연패를 했던 모습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동안 달라진 건 손흥민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괴롭혔던 계약서 분쟁에서도 승리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에이전트 장 대표와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서 손흥민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장 대표가 손흥민을 언급하며 투자 설명회를 열자 저는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며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반면에 장 씨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토대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는 손흥민 측의 과실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며 완벽하게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A사와의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 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은 연예 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 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며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단주마가 영입되며 손흥민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많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월드컵 이후에도 부상을 달고 뛰었을 정도로 휴식 없이 경기를 뛰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에 빠졌었던 것도 손흥민의 경기력이 문제였다기보다는 백업 선수가 없어 휴식이 없었던 것이 컸습니다. 프레스턴 경기만 봐도 케인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했지만 손흥민은 출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프레스턴전 같이 중요도가 낮은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즌을 소화한다면 손흥민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단주마가 손흥민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며 손흥민을 대신하기 위해 영입된 선수라고 전망했지만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단주마가 손흥민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마치 1,000억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한 공격수지만 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히샬리송이 손흥민 대신 출전해야 된다는 주장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윙백 페드로 포로의 영입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스포르팅에서 영입된 페드로 포로는 이번 시즌 26경기에 출전해 3골 1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기존의 오른쪽 풀백 에메르송 로얄보다 어시스트를 하는데 더 능한 만큼 에메르송 로얄보다는 손흥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토트넘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페리시치의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패턴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페드로 포로의 영입은 토트넘의 새로운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추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팀적으로도 손흥민에게도 포로의 영입은 긍정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4위 뉴캐슬과의 점수 차이도 1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4위 입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그 우승을 위해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를 무조건 좁혀야 했던 맨시티를 잡아냈다는 점은 토트넘이 충분히 4위 이상의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리그 다음 경기 대진도 좋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레스터와 웨스트햄, 첼시를 차례대로 만납니다. 모두 토트넘이 강했던 팀들이기 때문에 3연승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충분히 4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스터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토트넘은 15일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치릅니다. 토트넘이 리그 최강팀 맨시티까지 잡을 정도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불과 4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었던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손흥민이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손흥민이 레스터전에서 또 다시 해트트릭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